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고 지금 이제 기자회견 중인데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에 의한 확장, 또 강강양약,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는 약한 보수. 이거를 이제 상징적인 이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손혁 변호사님, 한 대표가 나름 뭔가 뭘 좀 던져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비전이랄까 해결책을 통 크게. 일단 이제 건강양약은 그 억강부약할 때 그 우리 공자가 말한 이게 그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많이 썼죠. 억강부약. 비슷하잖아요. 강한 사람에게 억누르고 약한 사람 도와준다는데 제 말에 이게 강과 약을 하면 앵커님은 강입니까 약입니까? 이렇게 강약으로 나누어서 계급투 이게 좌파적 시각이에요. 이렇게 저 비판을 했더니 이제 안 썼대. 이걸 키보드 내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나라를 이게 두 동강 내서 너는 강자고 너는 약자니까 대립관계 이게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 이게 좌파적 시각이에요. 억강부약이 대동시상이 원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데 저는 야구로 비유하면요.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대참패를 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라면 이게 선발 투수 넣어가지고 패전으로 이게 대패 점수 차이가 많이 나가게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경기에 또 넣으면 반칙 아닙니까? 야구는 이게 한번 교체되면요. 그 다음 경기에 선발로 놓을 수 있지만 또 구원투수로 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회까지 엄청 두들기 맞고 교체가 됐는데 또 6회에 또 넣어. 제 말은 이게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총선 사퇴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 거잖아. 재충전하면서. 자, 콘텐츠도 좀 공부하고 이러가게 보궐선거는 나중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바로 놓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모든 분란이 생긴 거예요. 지금 당정 전북의 여론만 보십시오. 대통령 지지도 폭락하지만 당의 지지율도 좋지 않아요. 디커플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둘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따지고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양대 대결에서 한때는 앞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 말은 이게 얻은 것 없이 갈등만 계속 정폭된 지금 어떻게 보면 100일 동안 갈등 외에는 뭐가 성과가 있습니까? 자, 김준욱 대변인, 서 변호사님 말씀은 결국 그때도 논란이 됐었지만 한동훈 대표가 총선 패배 이후에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됐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이제 그 뒤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버스는 이미 출발했잖아요. 이미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대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도 살리고 또 결정적으로 뭐 지금 윤석열 오늘도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당정 관계가 이 당정이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다라는데 말씀은 참 그 좋은데 과연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부호가 가시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100일 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고 거기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쇄신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그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최혜병 특검법 제3자 추천의 특검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100일 지났는데 이미 뭐가 결과가 있나요? 실체도 없이 형해화되고 사라져버린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 국민 걱정의 주요한 부분이다. 주요한 부분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낼 것인가 하는 어떤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오늘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말씀을 하시던데 이미 특별감찰관제도는 그것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을 규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특검 말고 지금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 특검에 대한 본인의 입장, 예를 들면 뭐 지난번 최혜병 특검처럼 제3자 특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향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그 한동훈 대표가
숙제만 떠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보수가 상당히 난감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수 쪽의 원로분들 만나서 여쭤보면 이건 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도 뭘 좀 영리하고 야무지게 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걸로 되겠냐라고 보수 언론들이 걱정을 하고, 이를테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변변한 주자가 없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꺼왔는데 결국 꺼와서 한 행태가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건 진짜 보수 전체가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의 비전과 방향을 새로 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다. 그 누구 하나 뭐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진짜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나섰다, 한동훈 대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진퇴양난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제일 기가 막힌 게 국민을 위한 싸움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게 오늘 한동훈 대표의 지금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당정이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마음이 대선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현재의 보수 내부의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분절해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보다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적 태도에 누구보다 나는 성공을 바란다. 그리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발전적 전환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평적이지 않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앞서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11월 안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 면담하겠다고 3시간 만에 결정하고 대통령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조처가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민주당한테 한마디도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취임 100일이니까 기자회견하고 빠르면 지난주 주말, 그리고 이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주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그게 뭐 어떤 게 추진되고 있냐고 했더니 시간, 의제 아무것도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대표도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해법은 없다. 저는 이게 사실상 보수 괴멸로 가고 있는 그 시발점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기자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과의 또 소통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수직적인 당정관계 극복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제 국민 높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갖는 건 좋은 건데, 이제 대통령실 또 대통령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한 부분도 이제 지적을 그렇습니다.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치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끊임없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소통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밑으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언론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 기자님의 말씀에 좀 반박을 드리자면, 아니 꼭 저희 쪽에서 대화 제의를 해서 그 의제를 설정해야 되나요? 민주당 쪽에서 먼저 언제 만나자 이렇게 요청하시면 안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다 위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본인들이 먼저 제안했으면 우리가 제안했으니까 이런 의제를 갖고 한번 이 시간에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먼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됐습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1심에서 유죄받고 내년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심에서 유죄 받아가지고 곧 감옥 들어갈 사람이 좀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한 모습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 취임 100일을 돌아보면은 뭐 여러 비판도 있고 하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봅니다. 일단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사실상 승리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 정권 심판 그리고 탄핵 여론을 잠재운 면도 있고, 또 전 새로운 보수의 아젠다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과 더불어서 강강약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 보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적인 보수 정신에 입각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선 줄푸세 공약을 계속해서 내걸다가 2012년 대선에선 경제민주화로 확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적인 아젠다인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담론을 가지고 오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또 지지구조의 재편성을 통해서 저희가 재집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 소개해드리면 강강약약 좋긴 한데 한동훈 대표 말고 원래 국민의힘 성향은 강약 약강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해결했으면 이런 지지율 안 나왔다. 한동훈 100일은 정치 리더십 부재로 어떤 실적도 못 남겼다. 아주 싸늘한 평가입니다. 60% 이상 압도적 당선된 대표를 왜 이렇게 흔드냐. 용산도 국힘도 엉망진창 상태에서 당원들이 한동훈을 다시 불러낸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길을 헤매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여권 중진 오인도 그렇고 한 대표도 김 여사 대활동 중단이라든가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이것까지 꺼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그 변화의 흐름이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오래된 일인데 7월 12일 그때 허은하 이 개혁신당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문자를 보내와서 위로를 하면서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허은하 대표는 김 여사가 한 대표에 대해서 언짢음, 섭섭함이 있었다 이렇게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허은하 대표한테 흘러나온 게 아니고 아마 용산에서 먼저 흘러나온 것 같다고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것도 왜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 평론가들한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장성철 통화해 보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예. 자기도 이게 전에 들은 거예요. 예.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에 누가 기자 누구한테 말하고 기자 누구한테 장성철한테 말했으니까 한마디로 이게 정확도가 전혀 없는 거죠. 예. 통화 시간을 이게 몇 시간인지 이게 누가 보겠습니까? 예. 시간이 전혀 안 맞아요. 그때 상중이에요. 상중에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1시간 통화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안 맞고요. 내용을 이게 누가 엿듣지 않는 이상은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기로 그냥 위로 전화하면서 이게 그 허은하 의원이 다 녹취가 돼 있다면 만약에 다 까도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이다. 그냥 서로에게 위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듣고 들어서 시간이 1시간을 부풀려지면서 마치 이게 엄청난 하소연 이상한 것처럼 완전히 상중에 서로 위로가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부작한 게 언론에 근데 옛날에 이런 거는 언론은 안 다뤘거든요. 전에 들은 거 아닙니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가심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7.23 국힘 전당대회 앞두고 이른바 익심 논란.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를 한동훈 대표가 씹었다. 네. 그 직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언짢고 섭섭함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고 오늘 허은하 대표가 직접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시의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 대표한테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이미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넘어온 터이고 그리고 본인은 국민의힘보다 개혁신당이 잘 될 길을 그 연구해야 되고 그거는 그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만남을 제의했지만 거절했다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허은하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통상의 범주에서 상주한테 위로 전화하고 끝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내용의 구체성을 허은하 대표가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오늘 직접 본인이 출연을 해서. 근데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없다거나 이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대표에서 꾸준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이게 논란이 됐던 익심 논란이 계속 여진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도 보십시오. 대통령 순방 갔다 오는데 김건희 여사 멀찌감치해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보자 악수도 안 했어요. 예전에는 다 악수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악수하고 지나가면 후순위로 김건희 여사가 악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하고 멀찍이 떨어지고 악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섭섭함, 언짢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내면에는 불쾌감이 있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과거에 뭐 멸치볶음도 해다 주고 넥타이도 사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카톡을 300몇 차례나 주고받으면서 우리 동훈이 했었는데 그 관계가 이번 관계에서 상당히 뭐 문제가 권력 투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그 서운함을 허은하 대표한테 토로한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난주 전화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장성철 평론가가 지난주에 김 여사가 전화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왜 또 여사가 전화질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모 평론가는 찌라시 전문가, 용산에서 스파이 좀 색출해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오지랖 넓다는 거 인증. 진중권, 탁현민 여야 넘나들다 못해 개혁신당까지 접수했다.